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올 때 제주도에서 갈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이런 숲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끼리 오기 좋은 절물 자연휴양림 한번 같이 걸어볼게요. 자, 절물 자연휴양림이 규모가 좀 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현 위치,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크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게 생이소리길, 가장 많이들 가고 가볍게 걷기 좋은 코스에 한 900m니까 총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역수 지나서 역수 한잔 하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 겁니다. 더 크게 돌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너나들이 길이라고 3km짜리도 있는데, 혼자 산책하기에는 3km짜리도 좋습니다. 너나들 길도 그러고 생이소리 길도 그러고 다 데크 길로 잘 돼 있어서 다니기 좋습니다. 자, 이제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보면은 입구에 나눔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장의 길, 장애가 없는 길이다 해서 이렇게 무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데크로 되어 있어서 걸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전 구간 다 돌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여기가 그 절물이 꽤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이렇게 안개가 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좀 흐린 날은 아무래도 이게 바다 뷰보다는 이렇게 숲뷰, 산뷰 이런 데가 좋으니까, 그 여행 오시는 분들 비 오는 날 어디 갈지 좀 이렇게 고민할 때 숲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소나무들이 쭉 있어요. 여기가 19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다 심은 소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된 소나무입니다. 와, 근데 30년 된 소나무인데도 꽤 커요. 그리고 이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위로 쭉쭉 뻗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쭉 긴데 밑에는 가지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밑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봐야 광합성을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스스로 가지를 쭉쭉쭉쭉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길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이렇게 입구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이렇게 휴양림에 오면 이런 나무들, 보통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나무들은 다 배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가능한 한 좀 자연 그대로 놔두는, 물론 절물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무들을 좀 이렇게 베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이렇게 얼마 전인가, 뭐 오래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번개를 맞았거나, 내가 볼 때 이렇게 태풍 같은 걸 맞아서 옆으로 넘어졌는데 죽지 않고 쭉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쭉 뻗고 있습니다. 옆으로 쭉 뻗지만 보면은 얘들도 그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쭉 크다가 옆으로 크는 거를 좀 멈추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들이 좀 그래요.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서 햇빛을 봐야 되니까. 이 아급의 나무입니다. 여기에 잎이 이렇게 결각,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한 이제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는 형태가 있고, 잎이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예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형태도 있고, 이렇게 완벽한 그냥 보통 일반 나뭇잎 형태도 있고, 얘가 아급의 나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열매가 배처럼 생겼는데 엄청 조그매요. 그래서 아급의 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다른 유래로 아급에라고 지어진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 그렇게 지어졌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좀 더 가면 비가 꽤 많이 오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거든요. 이거 배 아닙니다. 가방입니다. 네, 우비를 제가 입고 있고, 여기는 이 나무들은 어디 보자. 요건 이제 꾸지뽕 나무입니다. 꾸지뽕. 이게 원래 뭐 뽕나무가 아닌데, 뭐 꾸지 자기가 굳이 뽕이라고, 뽕나무다라고 우겨서 꾸지뽕나무라고 하는데, 뭐 뽕나무가, 나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지뽕나무입니다. 이 꾸지뽕나무는 좀 특색을 보면
이게 수피가 약간 좀 벗겨지면 안쪽이 이렇게 불그스름한 형태가 보여요. 그리고 좀 수피가 이렇게 종이 약간 이렇게 얇게 벗겨집니다. 그렇다고 다 벗겨지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벗겨지고, 또 특징은 이렇게 새로 난 가지에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 커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 형태로 자라고요. 잎사귀를 보면 이렇게 좀 평범하게 생겼죠. 보통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형잎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아그베 나무처럼 또 다른 형태의 잎사귀들도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는 안 그런데 어디 보자.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꾸지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는 꾸지뽕나무들이 꽤 여러 그루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 젊은 휴양림의 입구 쪽은, 여기는 이제 조성된 곳이다 보니까 같은 수종의 나무들을 이게 한 곳에 좀 몰아놔서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들어오니까 이거는 와,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 열매가 예뻐요. 좀 멀리 있는데 열매 혹시 보이시나요? 열매 이따 가까이 있는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떼죽나무는 거무죽죽합니다. 이 수피가 거무죽죽한 형태예요. 그래서 떼죽나무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 열매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부들이 물고기 낚시할 때 이 열매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물에 이게 딱 풀면 물고기들이 때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기절해서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떼죽나무, 떼 죽었다, 때로 죽었다, 떼죽음이다 해서 떼죽나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종처럼 아래로 쭉 열려요. 꽃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열립니다. 종 형태로 꽃도 열리고, 그 꽃이 다 떨어지면 이렇게 열매가, 네,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는 좀 제주도에서 이게 약간 수질이 좀 단단하다 그랬나? 그 나무가 좀 단단해서 예전에 이렇게 뭐 배 만들거나 그럴 때 목재로 좀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많이 잘라갔겠죠? 이게 많이 이렇게 잘라가면, 자르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자르면 그 뿌리, 구루터기죠. 구루터기가 되면 거기서 또 막 이렇게 가지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형태로 쭉 뻗어요. 나무가 처음에는 하나로 이렇게 곱게 자라죠. 보통 이런 나무들처럼 이렇게 곱게 자라다가 한번 이렇게 잘리거나 어떤 그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지들을 많이 내요. 그렇게 해서 그 쭉 나무가 만들어지는, 다 이렇게 쭉 계속 나무가 계속 크는데, 그런 형태를 그 맹아라고 합니다. 맹아. 아까 전에도 봤지만 그 떼죽나무 보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이렇게 가지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형태를 맹아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엄청 크죠? 보면 이렇게 잎사귀 형태도 이렇게 결각이 많이 찢어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얘도 또 이형잎이에요. 그래서 뭐 요만큼 갈라진 것도 있고 요만큼 갈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멀쩡하다기보다 이렇게 동그란 일반적인 형태로 자라는 잎사귀도 있어요. 오늘 산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 맞아요. 그 뽕나무. 와, 이 산뽕나무에 유난히 매미 번데기들이 많이 붙어 있네. 왠지 모르겠지만 번데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산뽕나무예요. 산뽕나무. 산뽕나무도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형잎이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산뽕나무도 뽕나무처럼 오디가 자라요. 오디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오디보다 되게 그 열매가 좀 작아요. 작은데 맛은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절물 형님은 이게 여기 절물에 좀 산뽕나무가 많은데,
한 5월 말 6월 요맘때쯤 오시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바닥이 되게 좋아요. 제가 여기 말고 사실 원래 교래 휴양림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교래 자연 휴양림. 거기도 이제 곧자왈 숲인데 그 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말로 저는 그게 좋거든요. 뭔가 그냥 돌길이고 걷기는 되게 불편하긴 한데 정말로 숲속에 마치 내가 밀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크로 깔아놓은 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데크로 깔아놨어 약간 그러면서 좀 너무 이렇게 자연 그대로 안 놔두고 자꾸 뭘 만든다라고 진짜 좀 편협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숲이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 휠체어도 타고 한 바퀴를 돌기 되게 좋습니다. 아까 봤던 생이소리길이나 연화들길 다 전 구간이 데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를 이용하면 숲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또 반성하게 됩니다. 숲에서. 자, 여기가 이제 그 생이소리길하고 너나들길의 갈림길인데요. 볼까요? 현재 위치. 생이소리길은, 너나들길은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여기 되게 긴데 약간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그재그 길. 여기는 굉장히 오르막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다 그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도 가기 좋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뭐 혼자나 둘이나 가볍게 대화하면서 좀 오래 걷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강추입니다. 저 길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생이소리길로 갈 겁니다. 네, 짧게 좀 관광객분들 뭐 여기서 1시간 이상 좀 소유하기 힘들다, 머물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이소리길로 한 바퀴 도셔도 충분히 이 젊은 휴양림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저는 생이소리길로 가겠습니다. 와, 이 바닥에 있는 요런 것들, 이렇게 자라는 것들, 이거 다 못입니다. 못인데 개못이에요. 네. 특성은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좀 더 아직은 이거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개못이 한번 저도 좀 확실히 찾아봐야겠네요. 어우, 비가 좀 긁어지네요. 그래도 숲은 역시 비 올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비면 밖에서 맞으면 엄청날 텐데 여기서는 그래도 걸을만 하네요. 제가 지금 제주도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아요. 젊은 휴양림도 지금 한 10번째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너무 좋고 좋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긴 하네요. 우비를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산을 써도 바람이 안 불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주도에 요 6월, 7월, 8월 요맘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우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 사실은 우산은 거의 소용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산딸나무입니다. 요 이게 수피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알록달록해요. 수피가 이제 알록달록하고, 요것도 산딸나무, 이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딸기가 납니다. 딸기. 요것도 이제 좀 있으면 빨갛게 익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냠냠. 자, 떼죽나무가 많죠? 요것도 떼죽나무입니다. 오, 정말로 오랫동안 때 안 민 발 뒤꿈치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물론 이 숲이다 보니까 모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모기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요 나무도 한몫한다고 하는데 여기 상산이라는 나무죠. 상산. 이렇게 생긴 상산. 요거는 죄송합니다. 저 안쪽에 있는 거 좀 이파리를 하나 한번 떼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상산이 향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약간 허브 같은 향 같기도 하고 되게 향이 셉니다. 그 향이 이 나무에서 나는 향을 보통 이제 그 피톤치드라고들 많이 하죠.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곤충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살충제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상산의 향이 좋아. 요게 처음 맡으면 약간 독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맡으면 요거 약간 중독성이 있거든요. 요 상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 그 상산을 싫어하는 모기들이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기가 없진 않지만 다른 숲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모기가 적다, 여기가 살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와, 비가 좀 많이 오긴 하네요. 좋습니다. 한 중간 지점쯤 오면 이렇게 약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통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 10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멍 때리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같은 분들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물이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산뽕나무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산뽕나무는 밑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결과, 그렇게 굴곡이 많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옆에도 또 똑같이 산뽕나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잎사귀 크기도 엄청 크고 결각이 있는 잎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뽕나무인가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산뽕나무입니다. 결각이 없다고 산뽕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쯤은 꼭 있어요, 결각이 있는 것들이. 잘 찾아보시면 여기 산뽕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5월달 6월달에 맛있는 오디가 열리면 이거 산뽕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맹한 형태로 여러 줄기가 뻗어 가지고 다시 자랍니다. 배면 또 자라고. 떼죽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옆으로 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간중간에 가지가 나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죠. 어떻게든 광합성을 하기 위한 나무의 생존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되게 막 울퉁불퉁하고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옆으로 뻗어서 그런가? 이거는 왜 그런지도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유난히 그 울퉁불퉁한 나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해봐요. 엄청나죠? 얘는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아까 전에 봤던 그 산딸나무인데, 얘도 어릴 때 한번 좀 고난을 겪었나봐요. 얘도 이렇게 맹아처럼 가지가 엄청 많이 옆으로 막 뻗고 있죠. 와, 요게 저기 위에 있다. 열매들. 저기 위에 열매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 이야, 확대! 열매들 보이시죠? 보였으면 좋겠다. 안 보이시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게 이제 빨갛게 익으면 그때 까맣게 익나? 아무튼 익으면 다음에 와서 맛있게 따먹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숲에는 덩굴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제 곶자왈의 일부인데, 곶자왈의 뜻이 곶이 숲의 제주도 방언이고, 자왈은 가시덤불 때 제주도 방언입니다. 그만큼 이 곶자왈에는 덩굴 식물이 많아요. 막 엄청 많죠. 이 덩굴들이 쭉 자라가지고, 이 덩굴 식물이 자라가지고 나무를 다 덮어서 나무를 죽이고, 다시 덩굴도 또 생을 다해서 죽고, 그럼 나무가 또 자라고, 또 덩굴도 자라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곶자왈 숲의 생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신기한 거 있다.
요거 이렇게 잎이 요렇게 자라는 거. 요 나무가 이름이 뭐더라? 아 뭐지 이거? 잠깐 컨닝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잠깐 까먹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잎이 세 개로 달린 거 요거. 으름이라는 동물 식물인데 으름. 네. 요게 한국 바나나라고도 불려요. 여기 보면 저기 열매 보이세요? 이렇게 세 개 쭉 나온 거. 여기 열매들 보이시죠? 요게 더 익으면 바나나처럼 되는데 씨가 많은 바나나처럼 돼요. 그래서 먹으면 그 맛도 바나나랑 비슷합니다. 한국 바나나라고 불리는 으름입니다. 으름. 여기가 이게 으름. 아마 얼음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수국, 제주도 하면 또 수국 유명하잖아요. 요게 바위수국입니다. 수국인데 이건 덩굴형이에요. 지금은 꽃이 다 졌지만 요것도 이렇게 덩굴로 올라가면서 수국 꽃이 자랍니다. 요것도 이게 꽃이 자랐을 땐 아주 또 장관이죠. 자, 이 바닥 보시면 바닥에는 이렇게 요거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음습한 곳에 이렇게 고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 이거는 가는새 고사리. 예, 맞을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고사리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 고사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가는새 고사리, 십자 고사리, 뭐 관종, 나도이초미, 얘가 나도이초미인가? 관중인가?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 또 헷갈리네.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고사리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 고사리가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비싸고 맛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제주도는 고사리로 육개장도 끓여 먹을 정도로 고사리가 유명하죠. 자, 요거는 비목입니다. 비목. 아까 얘기했었나? 비목? 요 비목은 그 사랑의 열매 아시죠? 기부하면 그 열매 같은 거 빼주잖아요. 그 열매의 모델입니다. 비목. 그 빨간색 열매. 이렇게 비목이 그렇게 자라요. 와, 얘는 거의 죽었다고 해도 참, 믿을만한 그런 형태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무의 생명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 요거는 산쪽풀인가? 산쪽인데, 요거 쪽빛. 쪽 물들이는 거 아시죠? 쪽빛 물들이는 거. 그때 그 염료로 사용하는, 염색제로 사용하는 그 풀입니다. 산쪽. 예. 보면 이게 상산이 많아요. 모기가 없어. 그래서 아 좋아. 요거 어르신들 좋아하는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언뜻 보면 잎사귀가 단풍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단풍나무랑은 약간 좀 구분을 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그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그 결각이, 그러니까 이게 딱 갈라진 부분이 이게 깊은데 쟤는 좀 이렇게 그게 뭉툭합니다. 그래서 고로쇠랑 일반 단풍은 그래도 좀 구분하기가 쉽다. 여기에 고로쇠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요거 또 재밌는 거 있네. 요거 보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래야 돼? 산뽕나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뽕나무 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보면 얘는 테두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톱니가 거의 없어. 있는 것도 가끔 있는데요, 거의 약합니다. 없다시피 하고, 요거는 누리장나무. 여기 이름 누리장나무인데, 요게 잎사귀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한 40, 50대 이상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저게 약간 원기소 냄새가 나요. 원기소. 옛날에 그 할머니들 많이 드시던 그 영양제 원기소, 그 향이 나가지고, 저거는 잘 모르겠으면 맡아보면 됩니다. 저렇게 아까 생긴 잎들 봤을 때, 야 요거 뭐지? 요거 산뽕인가 헷갈리는데 할 때 딱 냄새 맡아가지고 원기소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누리장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누리장나무 꽃이, 아, 여기. 누리장나무 꽃이 요렇게 위에서 요렇게 예쁘게 자라요. 누리장나무. 여기에 냄새는 원기소 냄새가 난다. 아이고, 이게 귀엽네. 근데 저게 아마 이제 와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좀 저렴한 거, 뭐 2, 3천원짜리 마트 같은 데서 산 것 같은데, 저거는 가능하면 저런 것보다는 좀 미리 사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경찰들이 입는 그건데, 좋아요. 통기도 잘 되고, 습하지도 않고, 몸에 땀도 안 차고, 이게 좋습니다. 여기 잘 보면 딱 알 수 있겠네요. 봐요. 요게 삼뽕나무 잎, 요게 누리장나무 잎입니다. 자, 보시면 얘는 이게 겉에가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겉에가 이렇게 까끌까끌 탱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냄새 맡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와, 여기가 딱 갇혀있네? 여기 어딘가 보면 이게 막 쭉 이어져가지고 어디가 시작이야? 이 삼뽕나무. 와, 멀리서도 왔다, 이 가지가. 저 안쪽이에요, 안쪽. 안 보여. 자, 이렇게 해서 생이소리길이 끝이 났습니다. 버섯주의. 버섯 아무거나 진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 뭐 팽이버섯이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은데, 그건 줄 알고 이게 따갔다가 먹으면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섯은 마트에서 사서 드세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네. 자, 여기가 절물휴양림이죠. 절물휴양림 이름이 여기에 절하고 물이 같이 있다 그래서 절물휴양림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물을 맡고 있는 절물 약수터예요. 이 생이소리길이 끝나면 여기서 약수를 한 잔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또로로. 요 물을 굉장히 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물이에요. 삼다수입니다. 삼다수. 여기가 꽤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삼다수 수원하고 비슷한 높이 지역이어서 그냥 삼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어볼까요? 아우, 시원해.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내려가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내려갈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삼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나무. 이 삼나무, 제주도 그 사려니 숲, 그런데 가면 이렇게 삼나무 숲이 유명하죠. 요 삼나무가, 요거는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생나무가 아니에요. 얘는 일본이 자생지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그 전후도 그러고, 예전에 그 막 산림이 황폐해졌을 때 산림 녹화 사업으로 얘가 삼나무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일본 나무 이 삼나무를 그 환경부에서, 환경부? 뭐라 그래야 돼? 산림부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이 우리나라 그 산림 녹화할 때 많이 이렇게 심었어요. 이 삼나무입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비자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비자나무. 요즘 그 제주도에서도 유명해진 데가 비자림 아시죠? 비자림. 거기가 비자나무로 이루어진 숲인데, 이 비자나무들이 여기에 또 쭉 심겨 있네요. 이 비자나무도 재미있어요. 예, 이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비자나무. 자, 내려오면 이렇게 여기가 아까 그 비장의 길부터 해가지고 길이 잘 돼 있어요. 좋습니다. 와, 이거 큰 나무, 이거 엄청 큰 나무가 있죠. 요거는 고매말채 나무입니다. 고매말채. 이게 지금 꽃이 다지고 이제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여기 뭐 층층나무과의 층층나무 친구인데, 전 아직 이 층층나무랑 이 고매말채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얘는 아무튼 고매말채입니다. 다시 한번 좀 구분해보는 법을 봐야겠어요. 이게 마주나나? 어긋나나? 아무튼 얘는 고매말채. 엄청 크죠? 이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쭉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퍼져 있는데, 요 땅 밑에 뿌리도 이 나무 거의 자기가 자라는 거 끝까지 뿌리가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뿌리가 이 나무 수영을 보면, 이 형태를 보면 바닥이 뿌리가 옆으로 얼마나 뻗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니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입구에서 봤던 소나무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들은 거의 다 곰솔이에요. 곰솔. 보통 그 바닷가에, 그 강릉이나 그런 데 바닷가 가면 그 해송이라고 해서 그 소나무 있잖아요. 이게 해풍에 강한 그런 소나무입니다. 그게 해송이라고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거의 곰솔이라고 합니다. 아마 곰솔이 정식 이름이지 싶은데, 아무튼 얘는 곰솔들이에요. 해풍에 강해서 제주도 바닷가에도 많고 제주도엔 대부분 곰솔이 많습니다. 적송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적송하고 그 해송하고 저는 아직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불구스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적송 같기도 한데, 이거 해송입니다. 해송, 곰솔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절물 휴양림이 뭐라 했어요? 절과 물이 있어서 절물 휴양림, 여기 절물이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절을 맡고 있는 절입니다. 절. 여기는 완전 정식 절은 아니고 아마 암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절이 있고 아까 그 약수터가 있어서 절물 휴양림이다. 쭉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처음 와봤는데 뭐 생각보다 좋네요. 상쾌합니다. 여기 이끼 엄청 많죠? 제주도는 이 돌에 다 이렇게 이끼가 엄청 많아요. 이 이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숲을 만들 때, 숲을 이룰 때. 이끼들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돌 같은 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가루들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 구엽토랑 섞여가지고 흙이 되고 뭐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런 겁니다. 와, 여기 삼나무. 이 삼나무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여기 일본 일본 나무인데 이게 그 일본 가끔씩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들 코로나 이전부터도 마스크 막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셨죠? 봄철에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의 일본에 삼나무가 엄청 많대요. 근데 이 삼나무가 봄에 꽃가루가 장난 아닙니다. 바람 딱 불면 그 막 녹색 꽃가루가 팍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는 좀 그 뭐지? 기관지염? 뭐 그런 비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대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이 삼나무가 그 꽃가루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곰솔이고. 저 안쪽에 있는 것도 다 삼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한쪽은 곰솔이 심겨 있고 한쪽은 삼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게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비자나무랑도 비슷하고 소나무랑 완전 다르긴 하지만 소나무처럼 이렇게 피침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근데 동글동글하니 되게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되게 예쁩니다. 요게 구상나무예요. 제주도의 상징나무는 농나무인데 이 구상나무도 제주도에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정? 약간 그런 느낌의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큰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산딸이야? 아니지. 그냥 뭐야? 이거는 팽나무입니다. 이건 팽나무인데 팽나무가 이게 보통 육지에서는 그 시골에 가면 그 마을 신나무? 뭐 약간 그런 걸로 모시는 나무가 뭐 느티나무죠? 뭐 그런 것들 많이 모시는데 제주도에 있는 마을에는 저렇게 큰 팽나무들이 하나씩 있어요. 마을에 가면. 그래서 약간 마을에서 모시는 그런 나무로 팽나무가 많습니다. 팽나무. 요거는 넌 뭐니? 얘는 산딸나무네요. 예. 저 뒤에는 저거는 팽나무. 네. 여기도 연못이 있습니다. 인공연못이에요. 인공연못. 오, 엄청 큰 잿두rum이라 그러나요, 저걸? 엄청 큽니다. 제가 저번에도 봤는데 동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 좋은 데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고매말채 있던 고매말채 나무 큰 나무 있던 데로 다시 왔어요. 여기 약수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왜냐면 거기랑 갔네. 여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여기 보면 조격소가 있습니다. 조격소. 여기로 내려가면 조격소. 아까 여기로 내려갔었죠? 여기로 내려가면 조격소인데 여기 아까 전에 그 젊은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여기 밑으로 쭉 흐르겠죠? 그래서 그걸로 조격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발 쫙 담그고 멍 딱 때리면 기분이가 아주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그 세대입니다. 기분이가 좋거든요 세대인데 X세대. 야, 제가 X세대의 끝물이죠. 보십시오. 조격장입니다. 기계 막히네. 자,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제일 높은 데서 한번 조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어차피 베린 어차피 다쳐져. 아이고 바닥에 아이고 바닥이 무틀무틀. 아, 또 시원하다. 좋습니다. 오, 엄청 차가워. 야, 이게 그 더울 때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물이 계속 흐르니까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한 바퀴 돌고 몸에 좀 열이 확 올랐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조격을 하면 엄청 좋습니다. 와, 좋네요. 요거는 이거는 그 산뽕나무 때 잎사귀가 거의 엄청 커요. 제 얼굴만큼 크네요, 잎사귀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잎사귀의 크기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봐, 결각도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아, 여기는 주로 결각이 많네요. 이거는 나 산뽕나무야 라고 하죠. 요런 산뽕나무는 참 구분하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뭐 다 좀 이렇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네 숙소가. 저도 이 길은 지금 처음 지나와 보는데 여기가 그 휘양님 숙소입니다. 좋네요. 여기 신청해서 또 와봐야겠네요. 딸내미랑. 아니면 서울에서 친구들 왔을 때 여기 한번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이 지내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 물안개가 쫙, 이게 안개가 이렇게 껴 있으면 분위기가 거의 장난 아니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숲과 만나는 법이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숲의 피부인 큰 키나무를 만난다. 제 바늘처럼 생겼는지 손바닥처럼 생겼는지 깃털처럼 생겼는지 보고 줄기는 구불구불한지 똑바른지 이런 거 보면 좀 재미있기는 해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해보는 거 재미있습니다. 껍질이 두꺼운지 얇은지. 그쵸? 예. 나무의 이름도 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작은 키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흙도 만져보고. 그렇죠. 좋은 말 써있네. 이게 참 예전엔 몰랐는데 좋은 말이네. 호응하고 악수한다. 이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누리장 나무처럼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왕귀소 냄새가 나는지 상산나무에서 그런 잎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피톤치드, 신경안정 좋은 말도 많이 써있네요. 숲의 소리. 그렇죠. 요거 아까 전에 그 조격하면서 새소리 듣는 거 아까 생이소리길에서 새소리 듣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말로 눈 감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면 정말 이게 절로 약간 미소가 납니다. 샘물 맛은 어떨까? 약수에서 물 한 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숲을 저 표지판대로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수국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이거 보면 아직도 그래도 싱싱한 애들도 좀 있긴 한데 요 수국 요거는 계량종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그 수국은 계량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이파리들이 이게 꽃인 줄 아는데 꽃이 아니에요. 얘는 다 헛꽃이라고 해서 정말로 꽃이 아닙니다. 가짜 꽃입니다. 가짜 꽃. 요 가운데 조그맣게 날매가 꽃이고 이 헛꽃은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유명한 이 복실복실한 이 수국은 원예종입니다. 원예종. 이게 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계량해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여기 옆에 있네. 원래는 이렇게 산수국. 이 산수국을 계량해서 헛꽃을 많이 만들어서 저렇게 예쁘게 만든 게 우리가 보는 수국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꽃이 있고 이 꽃이 너무 작으니까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헛꽃을 만드는데 이렇게 헛꽃을 많이 나게 만든 게 저 원예종 수국입니다. 이게
산수국. 요 산수국은 제주도에서 도채비꽃? 약간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이게 그 나무 밑에 어두운 데서 많이 자라는데 밤에 보면 이렇게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보인다고 해서 도채비꽃 뭐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자, 보면 요거는 이렇게 꽃이 헛꽃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요거는 그 곤충이 와서 수분을 한 겁니다. 얘는 수정이 된 겁니다. 수정이 됐다는 표시예요. 수정이 되면 저렇게 뒤집어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얘는 수정이 안 된 거 똑바로 돼 있고, 얘는 수정이 된 거.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거 배우니까 신기한 게 많아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절물에서 제일 유명한 삼나무 길이죠. 양쪽으로 삼나무가 쭉 뻗어 있고 가운데 마지막 퇴장하는 길. 올라올 때는 여기로 올라오는 것보다 아까 전에 그 생이소리길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입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절물 휴양림을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물론 제일 짧은 생이소리길로 돌아봤는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생이소리길 정도만 돌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땐 바다에 가도 사실은 예쁜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보통 제주도 바다 하면 에메랄드빛 바다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에메랄드빛 바다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쨍쨍한 날은 바다를 가시고, 왔는데 비가 온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숲 같은 데 오시면 제주도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